그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하냐 안 망하게 하냐 이 문제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면 북한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만 가면 내가 안전하다고 딱 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 지도부는 6개월 안에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북한전략센터 대표시죠. 강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평양24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근본 원인으로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군을 파병하고 이런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원래 안 좋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안 좋아진 그 원인을 이제 러시아의 파병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러시아를 파병까지 하며 북한이 이제 중국과 갈등을 하냐? 이 원인은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이제 체제 노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3년도에 중국의 동시아핑 주석이 네.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이제 김정일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권유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만수대 언덕 위에 그 김일성 동상이 이제 거대하게 서 있는데 덩샤오핑 주석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화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마오쩌둥의 우상화도 경험을 했고 뭐 스탈린도 받고 그러니까 우상화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체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상화를 철저하게 배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쓴소리도 하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권유했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그걸 거부했죠. 김일성, 김정일은. 그때부터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마오쩌둥식의 1인 지배 체제를 청산하고 이 권력을 집단 구도화 시키는 네. 이 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하려면 1인 지배 체제인 김씨 왕조를 이제 변화시켜서 권력을 이제 집단 권력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김일성에게 권력을 놔라 이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냥 이제 우리는 동맹이다, 뭐 혈맹이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체제 변화를 시키려는 중국의 노력과 그걸 방어하려는 북한의 어떤 이런 이제 노력이 같이 이제 막 겹치면서 계속 안 좋아졌어요. 아, 감정이 원래 그런 이유로 안 좋았었군요. 그래서 이제 뭐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됐고 97년도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중국에서 망명 신청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 총비서가 무조건 데려와라 달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걸 거부하고 황장엽 비서를 이제 필리핀으로 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아, 네. 예, 그때 이미 파탄 났거든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을 3번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좀 수혈 받으려고 갔는데 중국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너네가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면 중국의 그 해구산, 중국의 미사일, 그러니까 군사우산을 다 씌워줄 테니까 개혁 개방하라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남쪽 한국의 위협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체제 전환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기 김씨 왕조의 종말이거든요. 그렇죠. 김씨 왕조, 그렇죠. 김정일, 김정은 뭐 다 정권을 그렇죠. 권한을 내려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3대 세습이라는 것은 원래 공산주의 이념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그러니까 구소련도 무슨 이렇게 세습을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공산주의 자체가 봉건적인 이념을 뛰어넘는 다른 세대 사상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정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거는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끊임없이 그거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갈등 구조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때 중국에 대한 원한이 있었고, 김정은이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원한이 있었죠. 그리고 김정은 집권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전까지 시진핑이가 거의 무시했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때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하지 말자.
왜냐면 그때 시 주석이 처음으로 올라올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 주석의 얼굴을 좀 봐주면서 우리가 좀 이걸 좀 약간 지연시키자고 했는데 김정은이 그걸 무시하면서 그냥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 주석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죠. 예. 그래서 이 갈등 구조가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아예 중국을 무시하고 이제 러시아로 완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일단 그동안 생각하기로는 예. 북한의 대외 경제 원조는 전부 100% 거의 중국 아니었나. 예. 그래서 중국이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또 거기에 따른 또 고마움 아니면 동맹으로서의 어떤 친근함 이런 예.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속사정은 또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 중국 인민 해방군이 뭐 수백만이 가서 희생당하면서 그거 지켜준 그런 고마운 국가로 봐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중국을 이제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했던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수령 개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도 함께 살게 하는 이걸 하라는 것인데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김씨 왕조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 인민들을 희생시키고 계속 굶주리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도 이제는 한계가 온 거죠. 맨날 구걸질하고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탈북자가 맨날 나와서 그냥 국제사회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제 복송시켜주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계속 두둔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우리 요구를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핵실험하지 말라, 뭐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중국의 입장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을 관리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 그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사실은 좀 약간 안 맞는 거거든요. 억울한다. 예. 그러게 저도 이제까지 예. 왜 북한을 핵을 개발 못하게끔 예. 안 막을까? 자기네도 예. 안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만약에 핵을 갖게 되면 진짜 안보에 위협이 될 텐데 이런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 트럼프 일기 때 시 주석이 그때 트럼프랑 같이 손잡고 북한을 아예 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특사 그룹이 이제 그때 평양에 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네 이제 개혁 개방 안 하고 이제 핵실험 중단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너희 때릴 수가 있다. 그때 중국은 개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 지도부가 굉장히 격앙돼 가지고 막 중국을 막 비난했거든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미우나 고우나 이거를 놓게 되면 미국한테 이제 뭐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미국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막아줘봤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쓸모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요즘 나오는 일련의 조치들 보면은 좀 예. 특이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중국인이 이제 북한에 와도 된다 이러한 것을 또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개방을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지난 코로나 3년 이후에 한 4년 동안 일관되게 이제 북한을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참했기 때문에 동참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봐준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그야말로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그걸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중국의 기업인들이 과거에는 이제 북한에 가려면 엄청나게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을 김정은에게 보내서 김정은이 사인을 받아야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간소화시켜가지고 국장급에서 오케이 해라. 그래서 중국 기업인들의 뭐 평양 진입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또 중국인들의 평양 여행을 좀 이렇게 하라고 이제 다 무비자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가요, 중국인들이. 예, 가봤자 뭐 별 볼 일이 없고 또 이제 중국 지도부가 싫어하기 때문에 괜히 싫어하는 데 가가지고 또 찍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가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딱 시행하면서 북한은 이제 무비자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중국을 자극해서 만약 코너로 몰고 가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을 끝장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중국이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도 약간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탈북자 강제 북송 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중국이 중단할 경우 어떻게 예.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는 강제 북송을 계속 해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 보죠? 안 할, 중단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생각하건데 탈북자를 북한에 보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하냐 안 망하게 하냐 이 문제는 뭐 경제적으로 북한을 막았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네.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면 북한 진짜 망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진짜 왜요?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동독 그 붕괴될 때 보게 되면 루마니아 보게 되면 국경이 터지면서 붕괴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차우세스크가 막 탄압할 때 국경이 터지면서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안 망하는 이유가 국경이 붕괴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왜 민주화 운동이 불가능하냐. 북한은 아예 그냥 감옥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바로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가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중국에 가면 다 또 송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정권이 안 망하는 이유는 중국이 그걸 딱 가로막아주고 도망자가 오게 되면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테러가 생기게 되면 다 글로 가겠죠.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뛰면 되니까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면 북한의 내부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냥 탈출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반항은 한번 해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내가 튄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만 가면 내가 안전하다고 딱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막 해보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지도부는 6개월 안에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옛날에 제가 2005년도에 백악관에 한번 가가지고 부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딴 거 하지 말고 뭐 비핵화 백날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 영변 기지를 갖다가 폭파시키든지 뭐 김정은이가 죽든지 뭐 그래야 끝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끝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딱 끊는 순간 북한은 망한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그러겠네요. 예, 과연 그럴까?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 서방 세계가 대북 정책에 실패한 이유가 북한 정권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를 전혀 간파하지 않고 그냥 비핵화만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비핵화를 아무리 해봤자 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죠. 다 예. 현상에.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외부 정보를 듣고 변하는 것, 탈북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의 변화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북한 정권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거짓말로 이제 이 탑을 쌓았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무너집니다, 북한이.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이랬을 그렇죠. 때 이제 예. 그 불길이 확 들불듯이 일어나는데 예. 그게 그렇다면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제는 거의 90% 농선을 넘지 않았냐.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중국도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목표나 아니면 그런 감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친중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친중 세력이 다시 집권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친중화시키는 게 목적인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친중 정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얘네야말로 최대 반중 정권입니다, 이게. 반중 정권. 예. 근데 마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지, 북한이 우리는 친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이게. 예. 우리 한국은 이제 뭐 진보 쪽은 약간 친중 쪽인 약간 마인드가 있고 이제 보수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친미적인 그런 굉장히 강한데 북한은 아예 그냥 반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본인도 트럼프를 더 좋아하지 시진핑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정권을 중국이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 바로 이게 한국에게 뭐 통합이 돼서 통일로 가냐? 이것도 그거는 원치는 않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붕괴시키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친중 정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친중화된 한반도 통일 이게 이제 중국이 그리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입니다. 오히려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참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합니다. 중국의 셈법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들을 때 그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지대, 예. 그쪽 중국지대에는 그 중국군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예.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국변 사태가 일어날 징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한 뭐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본인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좀 도마 위에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0일 만에 나왔는데 그 몸무게가 한 10kg 더 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저는 보니까 이래가지고 항상 네.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한 1년 전에만 해도 살 딱 빼서 살이 쫙 빠졌었는데 지금 1년, 2년 사이에 더 불어나가지고 최근에 한 달 동안 더 불었습니다. 네. 근데 가죽 자켓을 입었는데 옛날에는 좀 헐렁했거든요. 아주 뺑뺑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막 푸석푸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 이 김정은이가 이제 당장 죽어도 사실은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부의 경제 사정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는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뭐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의 생각이 네. 이제는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총칼로 그냥 딱 누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뭔가 틈만 생기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중국이 항상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북한을 제일 잘하는 게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국변 사태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중국인민 해방군이 이 선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군대를 항상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진입을 해서 이 친중 정권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동맹을 맺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언제든지 그 북한 내부의 어떤 시스템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는 러시아군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조약이.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러시아가 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조약을 이제 맺은 거죠. 그럼 중국이 더 그러겠네요. 합법적으로 러시아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조약이 그러니까 뭐 이행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급하니까 그렇죠. 김정은의 마음을 좀 살려고 푸틴이 이렇게 좀 많이 양보한 것이고 만약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별 볼일 없는 북한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뭐 개의치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러시아가 급합니다, 사실은. 뭐 병사가 급하고 무기가 급하다 보니까 김정은의 정말 그 거지 같은 무기 그리고 이제 인민군 뭐 특수부대가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속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러시아가 좀 힘드니까 북한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뭐 전쟁이 끝나고 뭐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조약들이 과연 지켜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북송자들, 그러니까 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 이런 거 말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들은 없나요? 이제까지 전부 의존해 있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만 해도 이제 중국이 소위 밀수 과정에서 압수한 네. 북한 물품이 거의 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북한 정권의 거의 뭐 총 예산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중국이 압류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를 좀 압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 다음 날로 경매 처분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이고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군요. 예. 그리고 이제 딱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원유 파이프 네. 한 50만 배럴이니까 이걸 좀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만 끊으면 진짜 북한은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까지 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빼고 다 지금 거의 끊어버리기 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버티는 이유는 이제 러시아하고 거래하면서 이제 무기 팔고 병사 보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버티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김정은 정권은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딱 고정시켜 놔가지고 우리 한미연합 시스템 같이 그래서 러시아하고 그런 관계로 좀 가려고
장래 계획을 지금 세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 압박을 그럼에도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는 벼랑 끝 외교라고도 표현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잃을 게 별로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잘 그냥 그대로 버티면서 지내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예. 결국 끝까지 러시아와 계획한 대로 정말 그 가까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중국은 그냥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그 중러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푸틴은 할 수 없이 북한한테 한 것이고, 근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도 뭐 중러 관계 또 이제 유럽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푸는 과정에서 북한이 걸림돌이 된다면 바로 차버리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뭐 냉정한 국제 정세 관계 속에서 예. 언제든지 좀 더 필요한 국가가 있다. 한국이 사실 더 필요하죠. 경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전쟁 예. 끝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알고 이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북러 군사 연합 네.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아예 러시아의 군사 우산을 이제 받아서 이제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제에는 중국은 자기네 어떤 김씨 왕조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아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그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 이것만 만약에 최후의 카드로 중국이 딱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중국이 엄청난 내분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 내부에. 네. 예. 그 말씀 6개월 만에 막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세게 들리긴 하네요. 지금 이제 뭐 그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탈북한 분들 황해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이제 온 걸 봤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왔는데 네. 30년 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예. 특히 황해도 지역은 곡창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네. 살만한 지역인데 그 집을 보니까 완전 수용소 그 내부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절단 났어요,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점점 이제 중산층까지 무너지고 최고위층 빼고 웬만한 고위층까지도 지금 생계난에 직면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김정은 정권 이 시스템 가지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런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순간 중국이 압박을 가해서 그냥 붕괴시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북한 전체가 다 뭐 찬성하고 글로 가자. 한 방에 그냥 김정은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예. 하긴 뭐 외교관들 그 엘리트의 외교관들까지도 경제적인 이야기 들어보면 믿기지 않는 예. 그 월급에 예. 근데 자급자족하는 모습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 북한은 이제 정상 국가로 볼 수는 없죠. 예,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이제 그 불가사의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에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정도 수준은 눈 감아줬어요. 내가 못 해주니까 네. 일정한 정도 부패를 봐줘야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할 때 내 부패가 0이 되는구나. 나의 이익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네. 참았는데 이제는 김정은이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완전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류층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